다 하셨나봐요. 그래서 198쪽 자료 2번은 여러분들이 자료 1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있겠죠. 날짜를 15일로 바꿨죠. 7월 15일로. 그리고 유형도 이것은 11번 과세 매출로 했을 거고 분명히 여성 자켓 이렇게 쓰고 수량 1000 단가 5만원 거래처 코드에다가는 대일이라고 여러분이 검색했을 거고요. 전자세금난 비워두었죠. 이거는 밑에 보니까 입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거래명세서가. 예. 입금액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1번 분개해 주셨을 거예요. 그쵸? 여기 분개를 현금 분개 1번 하면은 입금전표가 이렇게 두 줄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입금전표라는 건 차변이 현금인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 입금됐고 상품 매출 대금 입금됐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5,500만 원이고요. 대변이 부가세 예수금 부채가 500만 원, 상품 매출 수익이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입금전표 현금 분개했더니 상품 매출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 대금이 현금으로 입금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개로 쓰실 때는 여러분은 여기다 분개를 어떻게 쓰는 게 맞냐 하면은 차변이 이제 현금이 되는 거죠. 현금이 5,500만 원이 차변 요소가 되는 거고 자산 증가. 대변에는 이제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게 여기 500만 원. 그 다음에 요 5천만 원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개념 과목이죠. 상품 매출 수익입니다. 이게 5천만 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분개가 자동으로 되다 보니 요 분개를 여러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개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노트에 써보세요. 그러면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쓰는 연습 좀 해보셔야 돼요. 차변의 현금이 5,500,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500만원, 상품 매출 5천만원.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발급 전송하러 가는 거죠. 전체 메뉴에 나가셔가지고 아까 들어갔던 지난 시간에 들어갔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가지고 7월 15일 거를 조회해야죠. 엔터. 그래가지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전자발행 확인. 네, 이건 현금란에 자동으로 들어갔죠. 발행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여기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예, 그러면 승인 번호가 현재는 없는 상태잖아요. 예. 발행 확인하면은 발행이 됐고 전송 성공한 걸 나중에 조회해 보면 여기 승인 번호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꼭 조회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시험 볼 때는 조회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 전략해야 되니까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한번 조회해 보는 거 이건 필요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해 보는 이유는 전자세금란 우리가 비우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자발행은 반드시 나타나야 내가 발급 전송을 제대로 했는가 마지막으로 이거 확인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은 회계 처리니까 회계 장부로 반영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일반 전표 입력하면서 회계 장부에 뭐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현금 출납장 등등 시산표도 우리가 들어가 봤고 했었으니까
이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에 어떻게 작성이 됐는가 요것만 좀 확인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건을 입력했습니다. 7월달. 자, 회계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가 여기에 다 있어요. 자, 신고서에 반영이 됐을 거고요. 지금 다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행한 거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에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두 가지 작성을 한번 해서 어디에 반영이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만들어졌는가 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고요. 기간은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입력할 거예요. 왜 3개월이냐? 부가가치세 신고를 법인은 3개월마다 해요. 그래서 이 7월달 거는 9월 30일 날 우리가 작성할 거란 말이에요. 기간은 언제로 해서요? 7월부터 9월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마감이나 저장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해볼 텐데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빨강색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이것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되는 거고요. 밑에를 보면은 매입 세금계산서, 이렇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에 전자란에 2개 여기 집계가 되어 있어요. 매출처 2곳, 매수도 2매, 공급가액 6천만원, 부가세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 조회해보고 있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부가세 신고를 수기로 종이로 가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 전산에 있는 화면에다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이로 가서 신고하니까. 그럴 때는 어떤 서식에다 신고하느냐 이걸 알고 싶죠. 그러면 인쇄 단추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있는 이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항상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수기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집 묘토 서식이다. 이렇게 딱 법률에서 정한 서식이 나옵니다. 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때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용지를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인적사항 여기다 쭉 기입하고, 만약에 이번에 전자로 발급한 건 2건 뿐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돼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종이로 된 서식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혹시라도 이런 더존 스마트 A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가지고 종이에다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서식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봐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6천만 원의 부가세 600만 원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전체 메뉴에 가서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전부 모아집니다. 어디에 모아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해서 정기신고에서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맨 상단에 있는 항목이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항목입니다. 자, 과세 표준이라는 말은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하실 때 배웠죠? 부가가치세에서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 금액이라는 게 이게 과세 표준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요. 즉 공급가액의 합계예요. 그 다음에 세액, 요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출세액이죠. 여기 매출세액. 그래서 매출세액은 이 자리에, 과세 표준은 금액란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줄이 1, 2, 3, 4, 5, 6, 7, 8, 9는 합계예요. 과세 표준의 합계, 매출세액의 합계가 9번입니다. 그러면 종류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가지의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1번 유형으로 입력한 것은 1번에 다 들어가요. 1번에. 예. 그리고 혹시 이제 나중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건이 만약에 있으면 2번. 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판매한 것을 입력하게 되면 3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증빙 없이 판매한 것이 있으면 4번에 나타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이 있으면 5번에 나타납니다. 해외 업체에 직접 수출한 것을 입력했으면 6번에 나타납니다. 애정신고 때 누락을 한 것을 확정신고 때 입력하면은 7번에 나타납니다.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내용이 있으면 8번에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FAT 1급, TAT 2급까지 공부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나중에 어디에 어떤 유형으로 입력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여기 있는 거를 거의 다 한 번씩 확인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매출에 관한 거 입력하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게 뭐가 빠졌어요? 면세만 빠져 있죠. 계산서 매출은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서 매출 입력했을 때는 어디에 있는지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전산 화면이에요. 전산 화면인 것이지 이것이 세무 서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방문해 가지고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종이에 작성하려면 어떤 서식에 작성하느냐? 저 위에 인쇄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네, 여기에 작성하는 거예요.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이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맨 상단에는 항상 우리 회사의 사업자에 관한 인적사항 쭉 적고 그 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아까 보고 있던 화면 이게 바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이에요. 항목도 똑같습니다. 1, 2, 3, 4, 5, 6, 7, 8 그리고 밑에 9번의 합계 여기에다가 기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세법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공부를 한다. 그런 것은 바로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무서식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전산에 입력했을 때 화면이에요. 여기서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11번 과세매출로 입력하면 1번에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엉뚱하게 만약에 다른 번호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하면은 뭘 가서 고쳐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달에 입력된 것을 꺼내가지고 유형을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찾아서 고쳐줘야 됩니다. 순서에 보냈는데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신고가 이미 된 다음에 신고하기 전에 다 맞춰봐야죠. 예, 확인을. 그래서 우리가 25일이라는 준비 기간을 주는 거예요. 과세 기간이 끝났지만 9월 30일이 됐지만 30일 날 마감하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날 이제 거래를 다 마감했으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속 서류를 25일간에 걸쳐서 점검하고 맞춰보고 해가지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신고 이후에 잘못 신고한 게 발견이 됐다. 정정신고도 됩니다. 그거는 정정신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능하면 신고 전에 오류를 찾아내야 되겠죠. 시간이 충분하죠. 마감일로부터 25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전 스마트 AI 플러스라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를 알겠고요. 시험에서 발급하는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199페이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이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똑같이 설명. 풀이가 202페이지까지 설명이 있고요. 203페이지 설명은 또 뭐냐? 시험에서 발급을 취소하라는 시험 문제를 낸 적은 없어요. 발급을 취소해라. 이제 발급과 전송을 취소를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문제로 낸 적은 없으니까 방법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취소는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한 거를 취소할 때는 역순으로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아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에 가서 아카데미 세금계산서를 먼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발급 성공된 거 체크하고 매출 조회하면 아까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발급할 때는 발행 단추를 눌렀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취소할 때는 여기 전송 성공한 거 하고 매출 조회 누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 밑에 취소라고 있어요. 밑에. 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요. 취소. 그래서 취소를 하면은 국세청에 전송했던 게 취소가 돼요. 그리고 나서 거래처에 발행한 것도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래처 발행 취소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보면은 아예 메뉴가 여기 발행 취소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체크한 다음에 이걸 눌러주면 돼요. 여기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전자 발행으로 들어가지 않고 발행 취소. 그러면 거래처에 발행된 것도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과 발행을 취소하는 것은 거꾸로 하게 된다. 그 거꾸로가 뭐냐면은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먼저 취소하고 그 다음에 발행 취소를 해주면 된다. 참고사항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04페이지에 수행과제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연습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다음 자료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 생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난에는 입력이라고 입력하시오.
왜 전자입력이라고 입력하느냐?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아까 여러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 전자란과 전자외라는 란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아까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갔을 때 여기 매출세금계산서에 전자 밑에 전자외 이렇게 구분이 됐잖아요. 전자외는 전자세금란을 비워놓은 게 이쪽으로 들어가요. 비워놓으면. 그러니까 이건 종이에요. 종이. 종이 세금계산서다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지금 이 문제 실습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인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우리가 발급 전송만 생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자로 집계를 해야 될 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전자입력이라고 할 거다. 아까 우리가 발급할 때는 뭐였어요? 비워두었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채워졌어요? 전자발행이 채워졌죠. 전자발행하고 전자입력은 그렇게 다릅니다. 전자입력은 단순히 전자세금계산서로 집계를 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실제로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할 거고요. 1번 보겠습니다. 남성정장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하면 현금 분기하면 되겠죠? 자, 세금 계산서 매출은 11번 유형이다. 요걸 꼭 기억하죠. 자, 8월 10일입니다. 입력할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세요. 날짜를 8월 10일로 입력하세요. 자, 세금계산서 매출이잖아요. 유형에다가 11번, 품명에다가 남성 정장 엔터, 수량은 100 엔터, 단가는 300 플러스 엔터. 3천만원에 300만원 나왔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코디 검색하시고 전자세금란에 1번이라고 하라 그랬죠. 그러면 전자입력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분계하면 돼요. 1번 하면 현금 분계. 자, 아까 입금전표 하나 만들어졌었죠. 네, 이것도 입금전표입니다. 차변의 현금이 3,300만원,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이 300만원, 상품 매출이 3천만원. 분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두시면 돼요. 다음, 그 밑에 수행 2번도 하겠습니다. 수행 2번에서 특이한 것은 공급하는 날 품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단가가 서로 달라요. 이럴 때 우리는 복수거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복수거래 입력하는 방법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15일이에요. 자,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8월 15일로 고칩니다. 네, 유형은 세금계산서 판매는 다 11번이에요. 네, 품명이 복수이기 때문에 품명란에 놓고 여기 있는 복수거래 단추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품목을 입력할 수 있는 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품명과 수량 단가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성정장 20에 50만원 엔터 엔터 엔터. 원피스 20개 20만원 엔터 엔터 엔터.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르면 품목란이 이렇게 바뀝니다. 품명란이 여성 정장 외 수량 단가는 비워놓고 공급가액에 1,400, 부가세 140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합계 금액이나 이런 게 틀려가지고 내가 잘못 입력했는데 복수거래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품명란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안내 메시지 나오잖아요. 복수거래 보기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화면에 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틀렸다는 것은 수량이 틀렸거나 단가가 틀렸겠죠. 이걸 바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을 눌러주면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 멋쟁이 전자세금 1번 하기로 했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분계는 뭐냐? 자료 설명을 보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분계에서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으로 분계할 때는 2번이다 그랬죠. 여기 2번 외상. 네, 그래서 2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분계가 제대로 됐나 볼까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1,540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14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이 1,400만원. 네.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로 와야 되고,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예수금으로 와야 되고, 매출세액이니까. 맞는 거죠? 다음, 수행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행 3번은 블라우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네. 자, 작성일자는 8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입력할까요? 자, 날짜를 8월 20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은 11번입니다. 이것도. 자, 품명은 블라우스. 수량 100개, 단가 6만원. 600에 60만원. 거래처가 신사숙녀. 자, 전자세금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현금 거래도 아니고 외상 거래도 아니고 카드 거래도 아닌 거래입니다.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카드 거래 아니죠. 외상 거래 아니죠. 현금 거래 아니죠. 그럴 때는 3번입니다. 혼합입니다. 혼합. 자, 3번 해주시고. 자, 혼합은 반자동 같아요. 분계가 지금 대변만 되어 있습니다. 대변의 요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차변은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을 내려와서 9분에다가 3 하면 차변이에요.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하듯이 입력하면 돼요. 자, 차변에 와야 되는 게 보통예금이죠. 예, 103번이에요. 보통예금. 예, 보통예금은 앞으로 검색하지 마시고 103 이렇게 외워서 입력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엔터를 사용하지 말고 탭으로 이동하라 라는 안내가 여기 나와 있죠. 자, 탭으로 이동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금액은 얼마예요? 660만원. 6600 플러스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탭키를 툭 치면은 거래처로 넘어갑니다. 왜 우리가 거래처로 넘어와서 나중에 엔터를 이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부가세 수금이나 상품 매출은 거래처가 어떻게 신사숙녀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죠. 하지만 보통 예금 거래처가 신사숙녀 아니죠. 예. 이렇게 해놓으면 애적금 현황 볼 때 요 보통 예금 잔액이 틀려요. 계정별 원장에서는 맞지만 애적금 현황이라는 것은 계좌별로 그것을 잔액을 보는 건데, 이건 계좌번호를 지정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 정기예금, 뭐 이런 은행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은 꼭 거래처를, 그 계좌를 개설한 은행 거래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한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코드에다가 신한하고 바꿔야 된다. 신한은행 보통. 우리 일반 점표 입력할 때도 보통 예금은 꼭 은행으로 바꿨잖아요. 메인 매출 점표도 마찬가지. 꼭 바꿔줘요. 이걸 안 바꿔주게 되면은 뭐가 나중에 은행 계정별 원장에서 질문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66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래처를 안 넣어가지고. 계정 과목별 원장은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예금 처리는 했으니까 계정 과목은 맞겠지만 계정 과목별 거래 내역이나 잔액은 맞겠지만은 거래처가 틀려요. 그러니까 거래처별 원장이나 예적금 현황은 틀린다 이거. 그런 걸 대비해서 잘 고쳐야 됩니다. 예,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바꾼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잘못 입력해서 다시 하느라 음. 못 들었는데. 네. 그러면 저기 분계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이걸 다시 고치면 돼요. 네. 마우스로 분계란을 딱 클릭한 다음에 네. 여기 이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네. 차변에 3번. 네. 3번이면 차변이죠. 3번을 그냥 입력하면 되죠. 네.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660만 원. 6600 플러스 해피 치고 엔터 쳤어요? 그럼 다시 혼합 눌러서 다시 혼합 저기 분기에 혼합 눌러서 여기 이제 거기 660만 원의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 거래처. 거기를 신한 보통 그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우리 이제 메시지를 보면은 거래처 코드 및 적용 변경을 위해서는 금액을 입력한 후 탭으로 이동하고 엔터를 사용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금액 입력하고 그냥 엔터 치게 되면 커서가 바로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예, 커서가 저 위로 올라가 버려 가지고 거래처를 내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안 보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거래처 안 고치고 왔네. 그럴 때 돌아가려면은 여기 분계 있죠? 여기에 분계의 혼합 여기를 클릭하면 밑에 분계 내용이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곳의 거래처와 회계 처리한 거래처가 같을 때는 글자색이 검은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한은행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러느냐?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거래처와 밑에 회계처리 계정 과목의 거래처가 다를 때 파란색으로 자동으로 보여줘요. 파란색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수행 4번을 보겠습니다. 수행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증빙이 다른 거예요. 증빙이 지금까지 했던 증빙이 아니에요. 자, 설명을 읽어보면은 패션 잡지를 우리 회사가 상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잡지를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출했다. 본 문제 하나여 겸용사업자라고 가정한다. 네,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나요? 겸용사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겸용사업자는 뭐냐? 우리 회사가 도소매 업체인데 종목이 의류도 있지만 잡지도 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종목을 늘려나가다 보면 잡지는 면세 제와, 의류는 과세 제와 이렇게 종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세와 면세가 혼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3일패션에 회사 등록을 할 때는 그냥 종목을 의류 하나만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해서는 잡지가 종목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합니다. 이 말이. 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업자들 중에는 겸용사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에 있는 마트들을 보면은요, 지금 과일철이니까 복숭아도 팔고 사과도 팔고 과일도 마트에 놓고 파는 가게들이 있죠. 예, 그리고 마트에서는 이제 음료수도 팔고 과자도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음료수나 과자는 과세, 그리고 복숭아나 사과는 면세,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종목에 거기에는 음료수 그리고 과일, 채소 이렇게 넣어놨을 거란 말이죠.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는 도소매, 종목에는 뭐뭐뭐뭐 이렇게 나열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바로 겸용사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용사업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팔았는데, 지금처럼 잡지를 팔았다 그러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여성 정장을 팔았다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잡지를 팔았어요. 누구에게? 데일리룩이라는 사업자에게. 그래서 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날짜가 8월 25일입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8월 25일로 고치고요. 증빙이 바뀐 거는 유형도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11번이 아니에요. 이거는 11번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뭐냐? 계산서니까 아까 배웠죠? 13번입니다. 네, 아까 1교시에서 계산서 매출은 13번입니다. 이게 바로 면세 매출이에요. 여기에 면세, 가운데에 매출 이렇게 보입니다. 자, 품명에 패션 잡지 그대로 쓰시면 되죠. 수량 20, 단가 2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니까요. 대일. 그리고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다 전자세금에 1번 해주면 돼요. 전자자 들어가는 게 다 1번이에요. 전자입력. 분계.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50%는 현금으로. 여기 지금 세금 계산서 밑에 보면, 계산서 밑에 보면은 현금에 20만원, 외상에 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혼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혼합 분계하는 겁니다. 이것도 혼합. 아까 보통예금으로 받은 것도 혼합. 이렇게 결제가 혼합되어 있는 것도 혼합이에요. 그래서 분계를 3번 혼합을 선택하시고요. 혼합은 반자동이죠. 대변의 분계만 끝났습니다. 부가세가 없죠. 면세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급가액만 상품 매출로 분계가 되면 맞는 거죠. 자, 내려와서 차변 3번. 네, 101번이 현금이에요. 101번. 50%가 현금이죠. 20만 원이네요. 200 플러스 엔터 치면은 세 번째 줄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차변이죠. 3번.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이 외상 매출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꽤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코드 101번 이게 현금이고요. 103번 요게 보통예금이고요. 108번 요게 외상매출금이거든요. 정말 많이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개정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쓰는 개정 과목들은 코드를 외워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108번이라고 저는 해봤고, 자, 나머지 20만 원이죠. 200 플러스. 자, 마지막에 항상 탭키.
자, 마지막에 탭키를 눌러서 거래처 안 고친 거 혹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 거는 없는지,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정확한지. 이 혼합 분계의 경우는 내가 절반 이상을 수동으로 입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숫자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이런 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숫자 입력하고 여기를 이동하실 때 탭키를 딱 친 다음에 거래처하고 차변 대변 합계 다 확인한 다음에 다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자 계산서, 즉 계산서 자료를 입력해 봤는데 부속 서류를 또 하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계산서는 계산서 합계표에 가야 되거든요. 갔는가 봐야 돼요. 자, 계산서 합계표. 기간도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정기에서 엔터 치세요. 네, 계산서 합계표에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마찬가지로 위에는 매출 계산서, 밑에는 매입 계산서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전자 계산서 매출을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돼야 맞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다르고요. 계산서 합계표도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자, 원래 세무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인쇄 버튼을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양식이 아주 비슷하죠.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구분이 된다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닫고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창으로 전환해 가지고 기간은 아까 7월부터 9월인데 다시 한번 조회 단추를 눌러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가세 신고서를 닫아버렸다 그러면 다시 실행해서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다시 작성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작성했을 때 뭐가 변해야 되냐면 우선 11번 과세 매출이 여러 건이 입력됐기 때문에 6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과세 표준의 합계는 1억 1천만 원이 돼 있어야 되고요. 부가세도 6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으로 이게 증가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돼 있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안 돼 있으면은 조회를 누른 다음에 아니요 단추를 누르세요. 저장된 거 불러오겠습니까? 혹시 나오면 아니요.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작성하는 방법은 이걸 눌러도 돼요. 새로 불러오기 이걸 눌러도 다시 작성이 됩니다. 자, 다시 작성해서 이 9번에 있는 이 금액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나요? 1억 1천만 원에 1100만 원. 일치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방금 패션 잡지 40만 원은 여기에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났느냐? 과세 표준이 아니고 면세니까. 그러면 입력한 것은 전부 신고서에 반영된다 그랬는데 어디에 반영되느냐?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과표 한번 눌러보세요. 과표를 가보면은요. 과세 표준 명세, 지금 그 과세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 위에 나오지만 밑에 면세 수익 금액도 여기에는 표시가 됩니다. 과세 수익 금액과 면세 수익 금액이 과표에 다 나타나요. 네, 거기 40만 원 보일 거예요. 물론 이건 의류는 아닙니다. 여기 잡지로 이제 고쳐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종목이 없으니까 안 해놨습니다만은 실제로 종목이 잡지면은 여기 업태를 고치는 거예요.
업태가 아니라 종목을. 여기를 잡지라고 이게 고쳐놔야죠. 사업자 등록증에 종목이 잡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놔야 잡지니까 면세 수입이지. 의류가 여기에 면세 수입란에 있어서는 안 되죠. 면세 수입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세와 면세가 여기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85번에 가면은 계산서 발급 금액. 계산서 발급 금액 따로 또 여기 집계가 됩니다. 면세 수입이면서 계산서 발급한 거다. 그러면 면세 수입인데 계산서 발급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예. 계산서 거래처에서 계산서 발급을 원하지 않나요? 그러면 계산서 발급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빙이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해줄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유형이 13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유형은 증빙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은 우리는 13번으로 했던 것은 뭐예요? 계산서 발급한 면세만 13번이에요. 계산서 발급 안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다. 요 잡지를 팔고 그건 13번이 아니다. 예, 번호가 달라집니다. FAT 1급에는 그게 안 나와요. 면세 매출이 나오면 13번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이로 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 매출은 어디에 기록되는가 볼까요? 위에 인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라는 것은 실제로는 신고서의 뒷면입니다. 부가세 신고서가 앞면과 뒷면에 인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페이지라는 것은 뒷면을 말해요. 뒷면 맨 끝에 면세 수익 금액을 기록합니다. 여기 업태 도소매 종목 잡지 해가지고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계산서 발급 금액 여기에 또 40만원 기록하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인쇄 버튼을 눌러서 세무서식에는 어디에 기록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신고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화면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인쇄 버튼 눌러서 본 그 양식이 있죠. 그 양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신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화면으로는 신고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자신고 한다 그러면 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변환이 뭐냐? 여기 더존 스마트 A의 화면 조회로 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서식을 부가세 신고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의 시행령에 맞는 서식으로 변환해 주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전산으로 해가지고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신고라고 그래요. 자, 수행 4번까지 해봤죠. 206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